덴바버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특별하면서도 지속적인 철학으로 생각하는 셰프로 불리며 팜 투 테이블 운동은 그와 그의 레스토랑을 대표하는 문구로 여겨진다. 여러 단체와 매체에서 최고의 요리사 제임스 비어드 재단 2009년, 미국 최고의 요리사 푸드앤드와인 매거진 2002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위대한 요리사 보나베티로 선정된 바 있다. 2009년에는 타임지에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최근 테드에서 놀라운 푸아그라우와 내가 사랑에 빠진 생선 등을 강연하며 큰 화제를 몰고 오기도 했다. 현재 아내와 딸과 함께 뉴욕에 살고 있다. 제3의 식탁 옮기니 임현경 발리 우붓의 털을 잡고 번역을 한다. 새로운 책을 번역하면서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번역하길 잘했다고 생각한다. 옮긴 책으로는 노 베게지 여행 가방은 필요 없어 속도에서 깊이로 설득의 재발견 마즐토브 무엇이 우리의 선택을 좌우하는가 등이 있다. 야채와 곡물, 육류나 어류가 잘 어우러진 음식을 이어가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 무엇을 식탁에 올릴 것인지에 대한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있다. 제3의 식탁, 이 책에 쏟아진 찬사들입니다. 엘고우는 덴바버의 제3의 식탁은 현재 미국의 식품체계와 그 체계가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 친절하고 설득력 있게 들려줍니다. 바버는 이 시급한 문제에 대해 부엌 안팎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얻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말콤 글래드웰, 덴바버가 요리에서 보여준 재능을 글쓰기에서도 발휘하기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내 생각은 틀렸다. 에릭 솔로서, 덴바버는 훌륭한 요리사이자 뛰어난 작가다. 바버는 다양성과 복잡성, 자연에 대한 존중을 토대로 새로운 식품 체계를 꿈꾼다. 이는 꿈을 넘어 우리가 반드시 만들어가야 할 세상이다. 마이클 폴란의 잡식동물의 딜레마 이후 우리의 식습관 변화를 강렬하게 촉구하는 책이 나타났다. 덴바버의 제3의 식탁은 지속가능한 식품 체계에 대해서 전 세계를 넘나들며 배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수세기를 내다보는 획기적인 저서이다라고 피츠버그 포스트 가겟은 말했습니다. 식품 체계와 지속 가능성에 관한 책은 보통 우울한 내용이기 때문에 끝까지 읽기 힘들지만
제3의 식탁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독자들은 접시 위에 무엇을 올려놓고 싶은지, 더 나아가서 어떻게 올려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샤브어는 말했습니다. 시카고 트립은 더 늦기 전에 바다와 대기, 그리고 대지를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확실한 메시지. 워싱턴 포스트, 제3의 식탁은 지속 가능하면서도 맛있는 요리를 위한 레시피다. 흥미로운 이야기로 세계의 음식 문화를 개혁하는 데 큰 공을 세운다. 퍼블리셔스 위클리, 저자가 개발한 2050년을 위한 메뉴는 지속 가능한 식품 공급 사슬의 미래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월스트리트 저널, 요리의 역사와 환경에 대한 철학, 레스토랑에 대한 정보를 생생하게 보여주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를 이어가게 될 책이다. 뉴욕타임즈, 덴바버가 개발하는 메뉴는 음식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을 제안한다. 바버는 요리계를 선도하는 작가로 자리 잡았다. 애틀랜틱, 제3의 식탁은 오늘날의 진화된 음식 풍경에 혁신을 적용하며 마이클 폴란이 촉진시킨 움직임의 기본 전체를 다시 살펴본다. 생태를 중심으로 재료를 찾아 요리하고 식습관을 꾸려나갈 때 대지, 공동체, 그리고 요리의 맛 또한 얼마나 더 좋아질 수 있는지 보여준다. 에더블 매거진, 지금 우리의 저녁 식탁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궁금하다면 제3의 식탁을 읽어라. 플레이버 와이어, 우리를 둘러싼 환경, 식품의 수요와 공급, 음식을 소비하는 방식의 변화를 폭넓게 고려하며 우리가 미래에 무엇을 먹게 될지 질문한다. 엘리엇 콜먼, 블루힐에서 식사를 해보니 덴바버는 최고의 농부였다. 그는 농부가 수확한 직후보다 더 싱싱하게 채소를 요리했다. 라이실, 이 책은 우리가 음식에 대해 갖고 있는 모든 상식을 뒤엎는다. 요리사에 대한 단 한 권의 책을 꼽으라면 바로 이 책이다. 라이실, 여기 모든 도서관에 당연히 추가해야 할 책이 있다. 누구나 인정할 만큼 뛰어난 요리사, 덴바버는 요리 솜씨만큼 글 솜씨도 뛰어나다. 앤드류 솔로몬, 그의 요리가 팜 투 테이블이라면 생생하고 열정 넘치는 이 책은 팜 투 하트라고 하겠다. 빌 맥키분, 덴바버의 글은 그의 요리만큼 탁월하다. 깊이가 있다. 제3의 식탁은 전 세계 최고 농부들의 지혜를 빌려 미래를 위한 완전히 새로운 레시피를 창조한다. 지속가능한 식문화혁명에 관한 르포르타주, 우리가 음식의 맛을 잃어버린 까닭은 더 이상 맛을 위해 식재료를 재배하지 않기 때문이다. 맛있는 식재료를 찾는 여정에서 발견한 건강한 요리, 음식은 물론 문화 정체성을 이어가기 위한 미래의 식탁이다.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위대한 요리사가 10여 년 동안 전 세계의 농업 공동체를 체험하고 내놓은 제3의 식탁은 우리의 먹을거리에 대해 지금까지와 완전히 다른 관점을 펼쳐 보인다.
저자는 과거와 현재의 잘못된 식습관을 넘어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제3의 식탁을 제안하는데, 이는 훌륭한 농사와 훌륭한 요리가 만나야 차려질 수 있다. 이 책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간 서양 음식과 농업의 최근 역사를 토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식탁을 차려왔는지 살핀다. 예로부터 커다란 고기 한 덩이와 몇 가지 채소를 곁들인 전형적인 육류 위주 식탁을 차렸다. 바로 첫 번째 식탁이다. 두 번째 식탁은 유기농 육류와 지역에서 재배된 야채를 이용해 차려지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두 번째 식탁 역시 생태의 균형을 뒤흔들며 영양가 있고 맛있는 음식을 서서히 불가능하게 한다. 책의 구성, 토양, 대지, 바다, 종자 등 4부로 구성된 제3의 식탁에서 저자는 최고의 맛을 찾는 여정에서 어떻게 매번 재료 이상을 바라보게 되었는지, 그 지역에 더 폭넓은 이야기에 귀 기울이게 만들었는지 들려준다. 덴바버가 발견한 기존 식문화의 문제는 무엇이었으며 그는 왜 제3의 식탁을 생각하게 된 것인가? 그가 건강한 식재료와 지속 가능한 식단을 통해서 주장하는 제3의 식탁은 무엇을 가리킬까? 제1부는 토양 보고 있는 것을 보라. 현대 농업의 문제, 우리가 잘 몰랐던 미래 재배, 미래 맛이 죽어버린 밀가루, 흙의 언어, 잡초가 하는 말, 토양마다 개성도 다르다. 지금까지 없던 당근. 제2부 돼지 자연의 선물. 강제로 찌우지 않으면 푸아그라가 아니다. 자유롭게 거닐며 풀을 뜯는 거위. 마스의 복숭아로 제가 만든 이 디저트를 맛보세요. 닭. 가장 인기 있는 음식의 위험스러운 변형. 과도한 육류 섭취. 요리의 책임. 대해사. 미래 농업의 모델. 거위는 우리가 기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서 자라요. 제3부 바다 심장은 펌프가 아니다. 해산물의 지속 가능성. 바다를 대하는 요리사의 문제는 바로 상상력의 부재. 최고의 요리는 없다. 광범위한 물고기 양식, 생태 네트워크, 해산물 시장을 뒤집는 요리사들의 업적. 자연계의 다양성을 포용하라. 생태가 없으면 문화도 없어요. 어획량 감소가 던져준 고민. 참치를 보호하는 길. 거대하지만 겸손한 숭어. 저급한 생선에서 끌어낸 바다의 냄새. 제4부 종자 미래를 위한 청사진. 씨 뿌리는 농부 이야기. 우리가 잃어버린 곡물의 맛. 통밀가루의 비밀. 사라진 지역 작물. 무너진 문화 정체성. 종자, 요리 문화의 청사진. 오로지 맛을 위한 육종. 하나로 연결된 공동체 만들기. 미식가들이나 로코보이, 로컬푸드를 즐기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지지하는 팜투테이블 운동은 기존의 식품 체계의 대안을 제시하는 새로운 음식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는 또한 지역의 다양한 요리 문화를 훼손하는 전 지구적 식량 경제에 대안하는 움직임이기도 하다.
팜투테이블 운동은 계절의 변화와 지역적 특성, 농부들과의 직거래를 증시한다. 그리고 재료의 맛에 신경 쓰기 때문에 요리사들이 그 흐름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오늘날 팜투테이블 요리사들은 기존의 식습관이 얼마나 위험한지 강조하고 그러한 식습관이 생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널리 알리고 있다. 하지만 팜투테이블 운동의 성공과 대중의 인식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미국에서 대부분의 식재료에 재배되는 방식을 규정하는 정치적, 경제적 힘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지지는 못했다. 알브레이트라면 브릭스 수치 0.0. 당근에 놀라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토양 미생물이 가장 먼저 식사를 하며 그렇기 때문에 무기질이 풍부한 식사를 해야 한다고 진작 경고했기 때문이다. 그렇지 못하면 식물은 진짜 건강해질 수 없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지금도 대해사의 농부들은 자연 손실을 보강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오크나무를 심는다.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다. 어차피 지금 심는 나무는 그들이 죽기 전까지 도토리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저 부모님과 주부모님이 늘 해왔던 일을 계속하는 것이다. 아기가 태어나기 100년 전부터 아기를 기르기 시작하는 것이라는 메노파 교인들의 믿음과 일맥상통하는 전통이다. 그 사건은 요리사의 특권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노벨 키친 요리사들이 주장하기 전까지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특권이었다. 볼레이는 도미니크에 이렇게 말했다. 식사는 끝났다고 전하게. 공손함과 평온함의 화신이던 도미니크는 순간 당황했다. 볼레이는 패스에 걸려있는 그 테이블의 주문서를 들어 구겨버린 다음 부엌으로 돌아갔다. 요리사들은 다같이 환호했다. 식당에 도착한 순간부터 요구가 많고 무례했던 그 무뚝뚝한 커플은 도미니크의 말을 듣고 어리둥절해했다. 나가달라는 매니저의 부탁에 당연히 농담인 줄 알고 웃기까지 했다. 그리고 새우를 먹고 싶었던 것뿐이라고 이제 막 식사를 시작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도미니크는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했다. 신사숙녀 여러분, 셰프 볼레이께서 끝났다고 하십니다. 이 책을 집필하기 위한 사전 조사 과정에서 나는 농부, 육종자, 요리사들을 관찰하며 많은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 중에서 내 안에 가장 무겁게 내려앉아 계속 떠올리게 되는 생각이 하나 있다. 웨스 잭슨에게 클라스의 농장이 지속 가능성의 좋은 예라고 말했을 때였다. 웨스는 동의하지 않으며 이렇게 말했다. 지속되기 힘들 겁니다. 그리고 클라스의 작업뿐만 아니라 비슷한 방식으로 농장을 변화시키려는 농부 세대 또한 인정하지 않았다. 나는 까다로운 늙은이처럼 그의 생각을 바꾸고 싶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역사는 훌륭한 농업이 어느 시점에 근시안적인 결정 몇 가지로 파괴되었다는 사실을 준엄하게 보여준다. 출판사 리뷰. 미국 최고의 요리사가 제안하는 건강한 재료, 지속 가능한 식단, 로컬 푸드에 관한 논의가 뜨겁다. 어디에나 글로벌 바람이 불면서 전 세계의 식품 문화는 획일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 가운데
토양과 수질은 오염되고 생물 중 다양성은 줄어들며 농촌 경제는 더욱 빈곤해진다. 많은 사람이 안전한 먹거리를 찾아 친환경, 유기농 붙은 재료를 고르지만 유전자 변형 식품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기 어렵다. 그 대안으로 주목받는 것이 바로 로컬 푸드 운동이다. 이미 1990년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로컬 푸드는 그 자체로 즉시 효과를 바라는 조급함,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소외되는 듯한 자본 논리가 지배되는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여전히 많다. 저명한 요리 잡지 구르메 수식 비평가에 의해 팜 투 테이블 레스토랑 이 책의 저자 덴바버는 여러 단체와 매체에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위대한 요리사, 미국 최고의 요리사로 선정된 바 있고 요리계의 오스카상이라 불리는 제임스 비어드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가 운영하는 블루힐 에스톤 반스 레스토랑은 이미 오래전 유명한 요리 잡지 구르메의 수석 비평가에 의해 팜 투 테이블 레스토랑이라 명명되었다. 전통적인 알라카르트 메뉴, 자유로이 음식을 주문할 수 있음은 로컬 푸드 운동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레스토랑으로 꼽힌 스톤반스에서 도리어 덴바버는 그 다음 패러다임을 주장한다. 덴바버는 팜 투 테이블 운동이 기존의 식품 체계에 대안을 제시하는 새로운 음식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에 또한 지역의 다양한 요리 문화를 훼손하는 전 지구적 식량 경제에 대항하는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 오늘날 팜 투 테이블 요리사들은 기존의 식습관이 얼마나 위험한지 강조하고 그러한 식습관이 생태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널리 알리고 있다. 하지만 팜 투 테이블 운동의 성공과 대중의 인식 변화에도 대부분의 식재료가 재배되는 방식을 규정하는 정치적, 경제적 힘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했음을 지적한다. 음식의 맛은 식재료. 당근이 재배되는 토양이 건강하지 않다면 우리도 건강할 수 없다. 이 책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건강한 식재료를 찾아다니는 베테랑 요리사의 여정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음식의 맛은 재료에서 나오고 재료의 맛은 그 배경이 되는 자연에서 나온다는 당연한 논리를 재확인한다. 당근이 심겨진 토양에 무기질이 부족할 때 형편없는 당근이 재배되고 플랑크톤이 넉넉하지 못한 바다에서 자란 숭어는 맛이 없을 수밖에 없다. 그의 생각은 마이클 폴란의 잡식동물의 딜레마에 나오는 유명한 말로 응축할 수 있다. 우리의 식재료가 먹는 것이 곧 우리가 먹는 것이다. 나아가 덴바버는 지속가능한 먹거리에 집중한다. 그는 식문화와 음식 역사, 그 토대가 되는 환경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며 자신이 느끼고 맛보았던 맛을 미래에도 이어갈 수 있은 방편을 고민한다. 덴바버는 블루힐이 있는 뉴욕과 그 근교는 물론 스페인에서도 여정을 이어간다. 그 키워드는 바로 식재료이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특히 서양 요리에서 널리 쓰이는 밀가루다.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백밀가루는 가장 맛있거나 영양 높은 밀이 아니라 오래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 현대의 밀러 제분 기술은 밀 알갱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배아와 밀결을
내 배 위에서 완전히 분리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와 함께 밀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영양소가 파괴된다. 1960년대 이후 퍼진 카운터 키친 운동은 통밀을 되찾기 위한 노력이었다. 말하자면 흰 음식을 악마로 만들며 산업화되기 이전의 식품 체계를 되살리고자 했다. 흰 음식은 과도한 가공과 살균, 재료의 감소뿐만 아니라 현대 미국 문화의 초라함을 상징했다. 하지만 맛이 없었다. 덴바버는 재분 방식과 함께 토양에서 답을 찾으면서 맛있고 건강한 밀가루를 찾아 나선다. 당근 재배는 생각해보면 맛있는 당근을 재배하기 위해서 영양이 풍부한 토양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당도 높은 당근에는 건강한 지방과 아미노산, 단백질, 무엇보다 중요한 무기질이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다. 저자는 최고의 당근을 수확하기 위해서 비옥한 배양토를 가져와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당도 제로의 당근을 산출하게 된다. 이에 대해서 저자는 토양학자 윌리엄 알브레이트의 말을 인용한다. 알브레이트는 말에 의하면 토양 미생물이 가장 먼저 영양을 섭취하고 나서 식물에 흡수된다고 한다. 그러지 못한다면 식물은 건강할 수 없고 이는 그 식물이 먹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토양에 집중해야 한다. 토양의 무기질이 줄어들면서 식습관과 관련된 다양한 질병이 초래될 수 있다. 그렇다면 건강한 식단을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정세가 안정되면서 토양에 관한 연구도 이어졌다. 끝없는 전쟁과 무분별한 개발로 토양이 점차 훼손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토양의 생식력과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국가가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지만 우리는 농업을 산업화시키면서 그 반대 방향으로 나아갔다. 당연히 여러 식재료의 질도 함께 떨어졌다. 그렇다면 세계 3대 진미로 불리는 푸아그라는 어떠할까? 프랑스어로 살찐 간이라는 뜻의 푸아그라는 도계 직전 거위의 식도에 강제로 엄청난 양의 곡물을 먹이고서 평소보다 10배는 부풀어 오른 간을 가리킨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이 거위의 고통을 주는 방식에 반대하고 있으며 곳곳에서 푸아그라를 금지하는 법령이 제정되었다. 반면에 저자가 찾은 최고의 푸아그라는 강제 배식하지 않은 거위에서 얻은 간이었다. 숭어는 사실 맛은 진흙탕처럼 기름지고 형편없게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실제로 숭어는 바닥에 머리를 박고 헤엄치며 가끔 진흙을 한 입 먹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숭어를 판단하는지 모른다. 숭어는 대서양에서 헤엄쳐서 스페인의 베타라 팔마로 다시 돌아온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플랑크톤이다. 깨끗한 환경에 살며 숭어는 물론 다른 물고기도 쉽게 찾기 힘든 다양한 먹이가 풍부하기 때문이다. 참치 이야기. 바다의 왕자라는 참치는 여전히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식재료이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참치는 풍요롭다고 알려졌지만 냉장 항공의 운송의 발전으로 가능해진 해산물의 국제무역과 함께 이야기는 달라졌다. 일본인들이 비약적인 경제 성장의 덕에 참치에 대한 탐욕스러운 입맛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 손을 뻗칠 수 있게 되자 엄청난 양이 어획되기 시작했다. 미국의 스시 열풍
또한 더 큰 수요 창출에 한몫했고 조업기술의 발전과 유통망 확장으로 이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결국 참치는 90%까지 개체수가 감소하고야 말았다. 이 책은 알도 레프도폴드 주장한 대지윤리를 변형한 칼 샤파냐의 해양윤리를 확장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인다. 기술 발전에 따른 일본식 참치잡이 말고도 스페인에서 3000년을 이어온 전통적인 베타라 팔마의 방식도 함께 고민한다. 혼자서는 토양을 살릴 수도 없고 맛있고 건강한 유기농 품종을 개발하여 재배하기란 힘들다고 저자는 말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함께할 이웃이 필요하고 이를 이어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꾸려져야 한다. 그 안에서 한 명 한 명의 손길로 지속해 나가야 한다. 각자 자기가 있는 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이 책은 독자 나름의 제3의 식탁을 그려낼 수 있는 고민을 던져준다. 건강한 식재료와 맛있는 음식은 언제나 있어 왔다. 문제는 그것이 지속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요리사에게 주어진 재료를 조화롭게 활용하여 식탁에 올리는 일. 저자 덴바버는 이를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에 비유했다. 부수적인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가 생각한 것은 농장 전체를 활용한 요리다. 그리고 그 모델을 수년 전부터 만들어진 요리에서 찾아 구현한다. 권말에는 지속 가능한 식탁을 위한 제안으로 저자가 생각하는 2050년의 제3의 식탁 메뉴를 그려낸다. 부드러운 기리차와 부들 스낵을 시작으로 통밀 블루 브리오시와 블루힐 농장의 소접 버터, 로테이션 리소토와 898 호박, 돼지뼈 스스로 그릴에 구운 크로샤보 돼지고기와 돼지피 소세지, 식물 플랭크톤을 곁들여 송어, 파스닙 스테이크와 풀먹인 소고기로 이루어져 쌀 푸딩과 맥주, 아이스크림을 디저트로 마무리하는 코스. 비록 맛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독자들은 생생한 글만으로도 그가 제안하는 제3의 식탁에 앉아 미래 먹거리를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빵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맛이 좋아질 수 있을까? 맛있는 빵을 만들려면 2050년까지 맛있고 영양이 풍부하고 질병에도 강한 블루밀로 빵을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100년 전에 뉴욕 종자들은 늘 확신을 했어요. 더 많은 연구와 선택, 재배, 그리고 그 결과 얻은 블루밀은 구운 견과류 맛이 났고 싱싱한 풀맛으로 마무리되었다. 현명한 농부들은 말했다. 우리의 돼지가 어떻게 힘을 잃어가는지, 그래서 결국 지금 우리가 어떤 재료로 음식을 해먹고 있는지, 바다는 어떻게 파괴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지, 더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인식하는 것이 시작이라고 말이다.
인식을 넘어 행동으로 옮겨 나서기에 여기 우붓은 어쩌면 더 좋은 것이다. 가까이에 직거래 장터도 자주 서고 유기농 야채와 고기도 많다. 유기농만 취급하는 식당이나 카페는 물론 모든 야채를 텃밭에서 직접 길러 먹는 친구들도 있다. 유기농 야채를 사러 가보면 확실히 싱싱하고 맛이 있다. 크로사보 돼지고기 요리. 지금까지 해본 돼지고기 요리 중 최고의 맛이었다. 뚜렷한 지방이 근육 전체에 뚜렷하게 분포해 있는 그 모습에 빛을 향해서 하몬 한 조각을 자랑스럽게 들고 있던 에루아르도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아름다운 풍경이 자리를 잡아갈수록 맛도 점점 더 좋아질 것이다. 나무마다 향기가 독특한 숯을 사용한다. 숯불에 구운 크로사보 돼지는 뼈로 만든 수트로 요리하는 과정에서 정말 놀라운 맛이 들었다. 곡물이나 쓰고 남은 고기를 섞어서 만든 프랑스 전통 돼지 피 소세지이다. 응고의 기적과 비범한 기술을 결합시켜 오직 피로만 소세지를 만들었다. 돼지 피와 뼈까지 동물 전체 모든 부위를 활용하는 것이다. 소세지의 맛은 더욱 강렬했다. 함께 바꿔나가야 할 이웃들, 행동들을 이어갈 공동체. 이 책에 등장하는 현명한 농부와 어부들은 인식에서 시작된다. 우리의 돼지가 어떻게 힘을 잃었는지, 바다는 어떻게 오염되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재료로 어떤 음식을 만들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끔찍한 파괴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더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의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요리 문화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인식하는 것이 시작이라고 말한다. 그것부터 시작해보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인식과 그 인식에서 비롯된 행동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버터는 소 품종의 특성과도 관련이 있지만 풀의 상태와도 관련이 있다. 곡물 사료로 맛을 평범하게 만들어 버리지 않으면 버터의 특성은 풀의 품질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는 이미 계절에 따른 버터 맛의 차이를 확인했다. 아마 다음 세대는 그 맛의 차이를 좀 더 확연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최근에 스톤반스를 방문한 경험 많은 한 프랑스 요리사로부터 배운 것이다. 건강한 풀밭을 알아내는 비결은 토양의 언어를 배우는 겁니다. 한 소젓 버터가 그 언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풀밭을 뜯는 소는 계절이나 주에 따라서 뿐만 아니라 풀밭이나 풀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버터를 생산한다. 그 맛의 차이를 느낀 다음 세대는 그 점에 대해서 더 확신하게 될 것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